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리가 개발했던 군수용 자동차는 트럭과 지프입니다. 사이드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모두 30대 정도를 만든 뒤에 지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단이 됐죠. 군용 트럭은 맨 처음 민수용을 개량한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는 후륜 구동이었지만 결국 사륜 구동의 군용 트럭을 개발해냅니다. 기아 산업이 개발한 사륜 구동의 군용 트럭 K300. 28%의 경사에서 105mm 곡사포를 견인하는 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기아의 K300 시험 현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었다. 카카, 후륜 구동의 K300과 사륜 구동의 K3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어 장치를 모두 개조했다는 겁니다. 동력 장치 일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카카, 동력 장치 일체를 다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기술적 진보입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어. 이제 105mm 곡사포를 견인해서 경사로를 오르는 시험을 시작할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카카. 이 올라가는구만. 곡사포를 견인해서 올라가. 이 대단해, 임자들. 정말 대단해. 기아 산업의 사륜 구동 K300의 성능 시험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 오원철 제2경제수석, 기아산업 김선홍 이사, 국방과학연구소 이한백 기동장비개발실장 등을 서울 시내 모처로 불렀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함이에요. 감사합니다. 김선홍 이사. 예, 카카. 이번 K300 성공의 가장 큰 의의는 사륜구동의 개발이라고 하던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아까 시험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듣고 또 들어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 자, 다시 한 번 더 차분히 가깝게 설명을 올리세요. 예. 간단히 설명 올리면 기존의 것을 사륜 구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건 물론 우리 기술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기술적 의의가 아주 크다고 보고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군용차의 경우는 스타트할 때 타이어의 힘이 좋아야 합니다. 단순히 타이어를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 바퀴를 돌리는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어 장치를 개조해야 하고 바퀴와 바퀴의 간격을 좁게 해서 차의 안정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잘못하다가 뒤집히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카카께서도 보셨습니다만 특히 제가 의의를 두고 싶은 건 105mm 곡사포를 거뜬하게 견인할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기술적으로 아주 대단한 진보를 이뤄낸 겁니다. 그렇지. 이때 개발한 기아 산업의 사륜구동 K300 638대는 군에 납품이 된다. 예비군 수송을 위해 개발한 트럭을 현역 군인이 먼저 쓰게 된 것이었다. 이듬해인 1977년에는 1185대, 78년에는 985대, 79년에는 590대가 군에 납품된다. 그러면 이제 지프만 남았구만. 김 이사,
예, 카카. 잘 부탁하는 의미로 내가 한 잔 주지. 응? 자, 받아. 예, 카카. 편하게 받읍시다, 편하게. 자, 자, 이 지프도 잘 부탁하겠어요. 잘, 응?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보니 달리는 차들이라곤 본이 아니면 불이사뿐이구만. 간혹 보이는 게 우리 카미나고. 신진 지프의 김창원 사장이다. 사장님, 그만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서 계시면 속만 더 상하십니다. 이민우 부사장, 이번엔 또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카미나의 문제는 자체하고 엔진의 조화가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카미나. 카미나는 신진과 GM의 합작회사인 GMK가 1976년 3월에 생산해낸 소형차다. 신진으로서는 소형차를 생산하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었다. 그러나 카미나 역시 판매가 부진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은행에 다녀오는 길인데 사정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뭐 은행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여기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자동차 하면 신진의 김창원이었고, 이 신진의 김창원이 하면 대한민국의 자동차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장님, 어떻게든 살아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러기 위해선 이제 우리한테는 지프밖에 없습니다. 지프. 미국이 군수용 차량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기아가 군수용 트럭을 생산해냈습니다. 정부는 그걸 군부대에 먼저 납품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민수용 지프를 이미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개발해서 군수용으로 하자. 군수용 지프를 개발해서 우리도 군에 납품할 수만 있다면 살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군수용 지프의 노화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누굴 만나야 하나? 우선 청와대부터 다녀오셔야지요. 청와대. 그래요. 청와대부터 갔다 와야 하겠지요. 당연합니다. 김정년 비서실장이나 오원철 수석,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중화학공업정책, 경제기획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두 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김창원 사장님, 어서 오세요. 신진의 김창원 사장이 청와대를 찾았다. 용건은 신진 지프가 군수용을 생산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신진이 군수용 지프를 생산해보겠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진이 미국 AMC하고 합작해서 만든 지프가 6기통이죠. 그렇습니다. 4기통으로 해도 될 걸 왜 6기통으로 하셨어요? 6기통은 기름이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6기통이 적당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6.25 땐
4기통 지프 썼는데 특별히 문제 없었잖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죠. 애초 미국 AMC하고 계약할 때 그쪽에서 6기통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도 부품 상태로 들여와서 조립 생산하고 계시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 엔진도 AMC 엔진을 수입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다면서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미국 엔진이 이 품질이 좋습니다. 정부는 진작부터 자동차 전 부품의 국산화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군소용 차량을 개발하시겠다면서 미국 엔진으로 그게 감당이 되시겠어요? 김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진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다만 신진 지프의 CJ5는 M606A3와 모델이 비슷합니다. 이 M606A3는 민수용에 적합하도록 개조가 많이 된 차예요. 우리나라 군수용 지프로는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요. 김 사장님, 신진이 이미 지프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고려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군이 안 된답니다. 그걸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부품과 호환성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실장님.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됐습니다. (1976년 11월) 형님, 아니, 과장님. 왜 그래, 정 서장? 무슨 일인데 그래? 이것 좀 보십시오. 응? GMK의 신진 지분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왜? 하하, 어쩐지. 내 불안타 했어. 자, 어디 좀 보자. 미국의 GMC와 한국의 산업은행은 1976년 11월 18일 매일경제신문. 미국의 GMC와 한국의 산업은행은 17일 하오 GMK의 새로운 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명을 세안자동차로 바꾸었다. 산업은행은 GMK의 한국 측 합작선인 신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50%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파트너로 등장했다. GMK는 지난 72년 6월 7일 50대 50의 한미 합작회사로 자본금 85억으로 발족했다. 산업은행 김원기 총재와 GMC의 알렉스 커리남이 양측을 대표해서 이날 합작 계약에 서명했는데 합작 비율과 자본금은 종전과 같다. 그런데 세안자동차의 새 임원진은 2, 3일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신진은 민수형 지프만 맹기는 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자, 민수형 지프가 얼마나 시장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렵기는 됐구만. 이렇게 해서 GMK의 신진 지분이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면서 탄생한 자동차 회사가 세안자동차입니다. 세안자동차에서는 제민이라는 차를 내놓습니다마는 세안자동차 시대는 오래가지를 못하죠. 1978년 대우가 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을 인수하면서 마침내 대우자동차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한편 신진자동차의 계열사였던 신진지프자동차는 1979년 신진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요. 다시 1980년대 초에
주식회사 거화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1983년 쌍용 포란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대우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합니다.